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진짜 녹초가 된 거야. 웃고 떠들고 재밌었는데 현관문 닫는 순간 몸이 확 꺼지는 느낌.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혼자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핸드폰 들었다 놨다. 아까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이 이상했나 다시 떠올려보고 그냥 누군가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또 귀찮고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는 그 느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 만나면 지치고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아? 오늘은 이 얘기 해보려고. 오늘 사연 읽어줄게. 보내준 언니 32살이고 프리랜서로 번역 일한다고 했어. 집에서 혼자 일하는 지 3년째래. 사연 읽어볼게. 양양쌤, 저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거든요. 처음엔 자유롭고 좋았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에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엄청 잡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 만나면 또 너무 힘들어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오면 또 불안하고. 지난주에 오랜 친구 넷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서 그냥 좋다고, 자유롭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 중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프리랜서는 좀 외롭지 않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는 내내 그 말만 생각했어요. 저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나가면 또 지쳐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지쳐요. 아, 그리고 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밤에 혼자 있으면 꼭 뭔가를 틀어놔요. 유튜브든 라디오든. 아무 소리도 없으면 못 버티겠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 맞죠?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나 좀 멈췄어. 마지막에 적어준 거 있잖아.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거 가볍게 넘기면 안 돼서. 만약 지금 이 영상 보는 언니 중에 그 생각이 자주 든다면 오늘 당장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연락해줘. 24시간 운영해?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먼저 했어. 그리고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도 같은 말 하고 싶어. 그 생각이 스쳐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자꾸 떠오르는 수준인지 스스로 잘 봐줬으면 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볼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 만나면 지치는 이 상태.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면 나도 거짓말하는 거고 솔직하게 같이 들여다보자. 일단 이 상태가 왜 생기는지부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써. 이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만나는 내내 편하게 있다가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충전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내내 엄청난 내부 작업을 하거든. 이 사람 표정이 왜 저런 거지? 내가 방금 한 말이 이상하게 들렸나?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걸 쉬지 않고 하는 거야. 웃으면서. 밖에서 보면 그냥 즐겁게 수다 떠는 사람인데 안에서는 풀가동 중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왜냐면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하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만나면 소모되고 혼자 있으면 충전이 안 되고. 근데 있잖아. 나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이게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그 고요함이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자극도 없으면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거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틈을 타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뭔가를 틀어놓는 거야. 유튜브, 라디오, 음악. 사연 언니가 그렇다고 했잖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생겨. 고요함을 견디는 근육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외부 자극으로 내 불안을 덮으면 그 불안을 스스로 다루는 능력이 자라지를 않아. 그러면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 불안이 더 크게 올라와. 그러면 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혼자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 왜 그 고요함이 위협처럼 느껴지냐는 거야. 이게 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교과서처럼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수다처럼 얘기할게. 우리 뇌에 위협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 아주 오래된 부분이야. 인간이 집단에서 쫓겨나면 죽던 시절부터 있던 거야. 그때는 혼자가 된다는 게 진짜 위험이었거든. 먹이를 못 구하고 맹수한테 잡힐 수 있고. 그래서 뇌가 혼자 있음을 위험 신호로 처리하는 회로가 생긴 거야. 지금은 현관문 잠그고 혼자 있어도 아무 위험이 없잖아. 근데 뇌의 그 오래된 부분은 아직도 혼자 있음을 위험으로 읽을 수 있어. 특히 어린 시절에 혼자 있었을 때 실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회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부모님이 바빠서 자주 혼자 있었거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제대로 받아준 사람이 없었거나 또는 관심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뇌가 학습을 해. 혼자 있음 이꼬르 아무도 없음 이꼬르 위험.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혼자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진짜로. 근데 있잖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 탓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끝내면 나도 솔직하지 못한 거야.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언니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뭔가를 틀어놓으면 그 불안은 잠깐 사라져. 근데 뇌는 이걸 학습해. 불안이 오면 외부 자극으로 해결한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혼자서 불안을 다루는 능력은 더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만남이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가는 거면 그 만남은 처음부터 에너지를 엄청 써. 왜냐면 그 자리에서도 뇌가 쉬지 않거든.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좋아해 줄까? 내가 충분히 재밌는 사람인가? 이 모임에 다음에도 불러줄까? 이런 걸 내내 계산하는 거야. 이게 진짜 피로의 원인이야. 만남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남에서 인정을 확인하려는 내부 작업이.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좀 뻔한 말 같았거든. 근데 이 상황에 대입해보니까 갑자기 달리 보이더라고. 타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다음 모임에 불러줄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잘했을까? 다음에도 나를 원할까? 그러면서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놓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평온을 거는 건 자기 자신을 그 불확실한 것의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 좀 세게 들리지? 근데 나는 이 말이 위로가 됐어. 왜냐면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혹시 언니도 이런 순간이 있어? 45살, 두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 언니.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집이 조용해지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무서운 거야.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면 갑자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 단톡방에 자꾸 눈이 가고 아무 말이나 보내고 싶어지고. 근데 모임 나가면 또 집에 오고 싶고. 이것도 같은 거야. 21살 고시 준비하는 언니. 독서실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기숙사방에 혼자 있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꾸 핸드폰 들어서 친구들 인스타 보고 연락하고 밤에 나가서 편의점 가고 근데 다음날 또 후회하고 이것도 같은 거야. 60살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언니. 평생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야.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꾸 먼저 연락하고 모임 잡고 바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것도 같은 거야.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이 불안의 구조는 똑같아.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마주치는 게 무서운 거야. 그 무서움을 외부 자극으로 덮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혼자 있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냐고. 나 처방전 내리는 거 싫어해서 그냥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거 얘기할게. 첫 번째는 소리를 끄는 연습이야. 갑자기 완전히 끄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안 틀고 그냥 있어봐. 불안이 올라오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 아, 지금 나 불안하구나. 가슴이 좀 답답하네. 숨이 얕아지네. 이렇게 관찰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3분도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 3분이 쌓이는 거야. 이게 뭐가 되냐면 불안이 왔을 때 즉시 외부 자극으로 도망가는 반응을 잠깐 늦추는 거야. 그 잠깐이 생기면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지금 연락할까? 아니면 좀 더 있어 볼까? 이 선택권이 생기는 게 엄청 중요해.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약속 잡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봐. 나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니면 혼자 있기 무서워서 가는 거야? 이게 처음엔 좀 불편해. 왜냐면 대부분 후자인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걸 알아야 해. 왜냐면 무서워서 가는 만남은 거기서도 쉬지 않거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내 탓인지 살피고. 그래서 더 지치는 거야. 보고 싶어서 가는 만남은 달라. 그 사람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좋고 설령 대화가 좀 어색해도 괜찮아. 왜냐면 인정 확인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구분이 생기면 만남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자신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꿔봐. 혼자 있을 때 불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다들 혼자 잘 있는데 나만 이러네. 이거 고쳐야 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엄청 가혹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친구가 나한테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해라고 했으면 나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마 그럴 수 있지. 그게 왜 나약한 거야? 그냥 그런 거지라고 했겠지.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줘. 불안이 왔을 때, 아, 나 지금 불안하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줘.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건데,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친구한테 하듯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한테 가혹한 사람들은 변화하려다가 잘 안 되면 더 심하게 자책을 해. 그러면 변화 자체를 포기하게 돼. 근데 자기 자신한테 좀 너그러운 사람들은 잘 안 돼도 다시 해봐. 그래서 결국 더 많이 변하게 되는 거야.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할게. 언니, 프리랜서 3년이면 사실 엄청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일하면서 혼자서 불안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계속 해온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프리랜서는 외롭지 않아? 그 말이 꽂혔던 건 그 말이 나쁜 말이어서가 아니야. 언니 안에 이미 그 불안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건드린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언니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 언니는 아직 거기 있어. 그냥 지금 좀 지쳐 있는 거야. 지치면 원래 좋아하던 것도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밤에 뭔가를 틀어놓는 습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리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봐. 10분부터. 그 10분 동안 불안이 오면 그냥 봐.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야.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지친 건 어디서도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혼자 있는 근육이 자라는 중인 거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나한테 힘이 많이 돼. 그리고 비슷한 얘기 더 듣고 싶은 언니는 구독도 해줘. 냥냥.